제 업무의 특성상 출입에 관련해서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순실에 대해서만 제가 여쭤봤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에 중요한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자, 증인 재판소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최순실 씨의 과거 청와대 출입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아니죠? 네. 아니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범죄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본인의 범죄와 관련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본인의 가족의 범죄와 연결됩니까? 하지만 본인의 가족의 범죄와 연결됩니까? 제가 대통령 경호실 경호관으로서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우선 사항을 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네. 자, 본인의 범죄와 관련되는 건 아니죠. 최순실 씨의 출입 내역이. 만약에 제가 이런 업무에 관련된 거를 얘기했을 경우에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어서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의 범죄와 관련이 있느냐 그걸 묻습니다. 최순실 씨의 출입 내역이.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본인의 가족의 범죄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증언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피청구인께서는 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내역이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을 위해서는 증인으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밝혀드릴 의무도 있어요. 근데 마치 이거를 무슨 경호실법을 들어서 아무 얘기도 안 한다고 그러면 지난번 윤전추 증인도 마찬가지던데 마치 무슨 범죄 행위가 있는 것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밝힐 걸 밝혀드려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증인은 뭐라고 하셨냐면 모시고 다니는 경호 업무에 비공식 업무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예, 결국 비공식 업무라고 한다면 무슨 국가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비밀에 관련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사건과 관계없는 어떤 사적인 부분에 대한 내밀한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최순실 씨란 분이 몇 차례 출입을 했는지 이거는 증언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언을 거부하지 마시고 증언하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지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현재 해석상 상당한 이제 그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법문상은 그 직무상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하는. 자, 최순실 씨 출입이 왜 비밀입니까? 저희들은 그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그건 비밀이 안 되겠죠. 비공식 업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비공식 업무로 대통령께서도 잘 아는 지인이라고 하셨고요. 지인이 그 관저에 출입하신 게 왜 무슨 직무상 비밀입니까? 예, 그거는 아닙니다. 예, 증언하세요. 그 질문 전에 몇 가지 좀 피청구인 대리인들께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인용이 좀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증인의 진술조서가 갑제 52호증의 103호입니다. 이거는 증거로 동의하시겠습니까? 내용이 오늘 증언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만. 다 보시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그 피청구인께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셔서 조금 이게 좀 증인 신문도 좀 어려워지는데요. 지금 피청구인이 그냥 편의상 최순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최순실 씨를 지인으로 알고 있는 거를 다투시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청와대 관저에 출입한 것을 다투시는 겁니까? 출입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시는 건가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지난번에 윤 전 주중인도 그 관저에서 최순실 씨를 봤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우선 자주 들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했으면. 그러니까 자주나 당분 그런 게 아니라 우선 청와대 출입이 그걸 다투시는 취지냐 그걸 묻습니다.
전혀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얼마나 자주 그리고 그런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분이 청와대 출입하는 게 국가 기밀입니까? 아니겠죠? 근데 지금 아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거꾸로 제 생각에는 피청구인께서 돈 봉투를 외부에 전달하라고 하는 게 더 큰 기밀 같은데 그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물으시면서 그 최순실 씨가 출입한 것을 증언을 막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증언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예, 그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예. 증언을 하면 안 되는 건가 해서 그래서 예, 제가 여쭤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 경호실법에 그 국가안전보호장 뭐 다른 특별한 사유 정언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해 두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대통령께서 돈 봉투를 외부에 개인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이 더 큰 비밀 아닐까요? 예, 뭐, 지인이 그 관저에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예. 그렇죠?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는 일반론적인 얘기고 예. 아까 뭐 말씀하신 신문 사항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시죠? 예. 예. 그러면 그걸 전제로 제가 몇 개 묻겠습니다. 아까 계속 저 증언을 거부하시고 뭐 아마 그 법률이 걱정되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지금 그 피청구인 대리인들께서도 그러시고 우리 재판부에서 보기에도 그 부분은 국가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증언을 거부하실 사유는 안 됩니다. 그 최순실 씨가 그 관저에 대략 어느 정도 출입을 한 겁니까? 연 1회입니까? 월 1회입니까? 아니면 그거보다 작습니까? 그 연 1회는 넘겠죠. 출입과 관련해서 네. 그 재판장님 제가 그거를 어쨌든 대통령을 모시는 경호관으로서 제가 비밀 누설에 대한 근데 제가 의문하는 게 네, 무슨 말씀인지 대통령께서 제가 알고 돈을 외부에 줬다? 그게 더 큰 비밀 같거든요. 근데 그 말은 편하게 하시면서 왜 그게 문제가 되죠? 왜 최순실 씨가 그 청와대 들어온 게 왜 그렇게 큰 비밀이 되죠? 그걸 잘 모르겠네요. 그건 최순실 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네. 다른 뭐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니, 출입에 그러니까 왜 관련 출입은 비밀이고 네. 왜 돈 봉투가 전달되는 건 비밀이 아니죠? 그거는 제가 정확히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 기준이 뭐야? 증인이 지금 판단했잖아요. 돈 봉투를 주는 거는 기밀이 아니라고 그래서 증언을 하셨고 네. 최순실 씨나 뭐 하여튼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출입은 기밀이다. 근데 그 기밀의 구분은 기준이 뭡니까? 경호를 전공하셨으니까 박사학위도 가지고 계시죠? 그 기밀 증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밀의 기준을 좀 말씀해 보세요. 왜 대통령께서 전달하는 돈 봉투 전달은 기밀이 아니고 지인이라고 하는 최순실 씨의 출입 빈도는 왜 기밀입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뭐 다른 인원들이 출입에 대해서 뭐 봤다 또는 해출입했다라는 거에 대해 인정한 것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법률 사항에 있어서 더군다나 이제 그 청와대나 관저는 경호구역입니다. 안전구역에 있어서 경호관이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직무상 말씀드릴 수 없다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돈봉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돈봉투는 직접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아서 전달했다는 그런 취지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외부에 전달한 것이 돈봉투 말고 서류도 있습니까? 다른 문건도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물건? 제 기억으로는 그것밖에 없던 걸로 그것밖에 알고 네,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구인 대리인께서 물어보실 때 그 정호성 씨가 네. 당시 비서관이죠. 정호성 비서관이 어떤 문건을 최순실 씨한테 전달해라. 그래서 그 전달한 심부름을 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진술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정호성 비서관이 지시한 겁니까? 아니면 피청구인의 지시다. 이렇게 해서 피청구인의 지시를 수행하신 겁니까? 뭐 그런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모르고 비서관. 정호성 네, 그렇습니다. 비서관이 전달하라고 해서 전달했다. 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최순실 씨가 어떤 문건을 줘서 그거를 정호성 비서관한테 전달했다고 말씀하신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최순실 씨가 그거를 정호성 비서관을 갖다 주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피청구인한테 전달하라고 하던가요? 제 기억에는 정호성 비서관으로 정호성 네, 비서관한테 그렇습니다. 전달했다. 그래서 역시 그러면 그게 정호성 비서관이 피청구인한테 전달하는 것인지 여부는 증인은 모른다고 말씀하시겠네요. 네, 그거는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 증인 개인적 판단으로 이 보안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업무 전화, 그다음에 개인 전화 말고 차명 전화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차명은 누구 명의를 차명한 겁니까? 가족들 명의입니까? 그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 안 말하셔도 네, 좋은데요. 가족이냐 아니면 가족도 아닌 제3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인입니다. 지인이다. 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뭐 친구 뭐 이런 분들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한다면. 그리고 지난번 증언을 들어보면 그 피청구인께서는 이 공식 일정이 없으면은 그 이제 그 청와대 관내에 집무실이 3군데가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본관 집무실, 네. 그다음에 여기 관저 집무실, 위민관 집무실. 근데 공식 일정이 없을 때는 이 관저 집무실에서 일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맞습니까? 뭐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저 집무실에서 직무를 보신 적도 있습니다. 적도 있다. 네. 예. 증인 검찰에서 조사받고 진술조서를 작성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 진술조서를 확인하고 이렇게 작성 마친 다음에 진술조서를 읽어본 다음에 거기에 서명하고 뭐 날인이나 무인을 한 것입니까? 진술조서를 증인이 다 확인해서 읽어본 다음에 서명을 한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증인 지금까지 얘기되고 있는 최순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꾸 증인이 최순실이 청와대에 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직무상 말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최순실을 언제 어디서 처음 만났습니까? 저는 최순실을 그 의상실에서 처음 봤습니다. 언제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략 그 당선 그 즈음이었던 걸로 12년 말경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기 전 사이. 그러니까 2012년 12월 말경 의상실에서 최순실을 처음 만났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그게 이후인지 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당선 즈음에서 네, 처음 그렇습니다. 만났습니까? 네. 그럼 증인은 그때도 그 피청구인의 경호 업무를 하고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순실을 맨 처음 만나러 간 것은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서 간 것입니까? 처음에 만나러 간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의상실에 이제 뭐 동일하게 그런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갔을 때 최순실이 그 의상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서 의상실을 갔더니 최순실이 거기에 있어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그런 것인가요? 그때는 대통령께서 그 의상실을 가라고 말씀을 하신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의상을 담당하셨던 분과 제가 연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시점에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에 최순실이 있었습니다. 그 최순실을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언제 어디서였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16년 초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작년 초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뭐 대략 의상 관련된 업무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의상실 근처 정도. 네. 증인이 최순실을 만나는 것은 지금 이제 2번 만남이 다 의상실이라고 그랬는데 의상실 말고 그 이외에 다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지금 내가 물어본 게 처음과 마지막을 네. 물어봤는데 네, 그게 다 의상 관련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의상 관련 일 말고 최순실을 만난 적이 있나요? 최순실을 본 적이 있나요? 만난 적이 있나요? 의상이 아닌 일로.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 업무 자체가 대부분 의상실 근처 또는 뭐
뭐 의상실 이런 위주여서 그 일이 뭐 제가 의상하고 꼭 관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요거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증인 기억에는 의상 이외의 일로 최순실을 본 적은 없다 이런 취지입니까? 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 말부터 2016년 초 사이에 네. 최순실을 만난 횟수는 평균 몇 회나 됩니까?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 한 수십 회는 되는 것 같습니다. 증인이 운전하는 차에 최순실이 타고 간 적이 있나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네. 이제는 그 집무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증인 말은 이제 본관엔 당연히 집무실이 있고 증인은 이제 그 관저에도 집무실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다. 이런다는 거죠. 관저에도 집무실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본관 집무실과 관저 집무실에 있는 시설들은 동일한가요? 뭐 그러니까 본관 집무실에 있는 시설들은 관저 집무실에도 똑같이 있습니까? 그게 뭐 장비가 똑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능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관저 집무실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본관 집무실에는 있는데 관저 집무실에 없는 건 뭔가요?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뭐 집무실에서 제가 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증인은 본관 집무실이나 관저 집무실에 들어간 적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증인이 본관 집무실에 어떤 통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네, 무엇이 있는지 말할 수 있어요? 그 내부 시설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알겠어요. 없습니다. 하여튼 본관 집무실과 증인이 말하는 관저 집무실 사이의 시설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건 맞아요? 그 뭐 예를 들면 본관 집무실에는 뭐 복사기가 큰 건데 관저 집무실에 복사기 작은 거다. 뭐 요 정도의 무슨 기능 뭐 규모에 대해서는 뭐 다 틀릴 수 있으나 하는 일 기능은 거의 동일하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 신사동으로 의상실이 변경된 게 2014년쯤입니까?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청구인께서 신사동 의상실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신사동 의상실에 간 네. 적이 있습니까? 피청구인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신사동 의상실 사람이 청와대로 온 적은 있습니까? 신사동 의상실 직원이나 뭐 패턴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로 온 적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거는 비밀도 아닌데요. 그 의상실 문제인데 증인이 답변 못할 이유가 없죠.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치수나 이런 것을 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옷을 사거나 맞출 때는 증인이 옷 색깔도 봐야 되고 재료도 봐야 되고 사이즈도 맞춰야 되죠. 네. 그러면은 피청구인께서 의상실은 간 적이 없습니다. 네. 남산 부근에서 의상실 홍부장은 청와대로 가끔 왔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증인이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면은 그 의상실 사람이 청와대로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러면은 그 원단이나 사이즈나 옷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해서 증인은 주로 옷을 찾으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작 주문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그 제작 주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제 업무가 안에서 알지를 못하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찾는 것만 한 게 아니었고 그다음에 그런 원단의 샘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거기 의상실에서 서로 주고 오고 가고 한 것은 제가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즈는 어떻게 쟀습니까? 모양은 디자인은 어떻게 증인이 남자가 여자 옷을 이렇게 결정해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의상에 관련해서는 잘 알지 못하나
치수를 한번 재면 그 치수로 해서 계속 옷을 가봉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그 패턴을 가지고 제작했던 것을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의 신체 사이즈는 늘 똑같은가요? 몸무게가 줄었다 늘었다가 좀 살이 쪘다가 빠졌다 이렇게도 하죠. 대통령께서 순방하시거나 이렇게 입는 중요한 옷인데 딱 맞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번 사이즈를 재고 그걸 그대로 계속 쓴다는 거는 증인이 납득이 되나요? 그래서 제가 뭐 순방을 앞두고 있을 때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많아질 수 있는 게 그런 것 중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증인이 증언하실 때 그 의상 관련 업무를 주로 최순실 씨랑 같이 많이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뭐 제가 최순실 씨와 같이 했다고는 말씀을 의상 안 관련 드렸습니다. 의무로 많이 만났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관련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그 최순실 씨라는 어떤 의견을 주고받았습니까? 제가 의상 관련해서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의상실에 갔을 때 최순실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 최순실과 의상 관련해서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증인은 그 의상실에서 고영태 씨를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뭐 고영태 씨는 무슨 일을 하던가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는 제가 고영태를 통해서 그 샘플을 받거나 의상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그럼 그 고영태 씨도 그 의상실에서 어떤 일정 부분 업무를 한 것인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인은 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를 좀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관심 사안이니까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뭐 일부 보기는 했지만 거기서 고영태 씨가 말하기를 그 신사동 의상실은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해서 고영태 씨가 그 피청구인의 옷이나 가방을 만들어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증인도 보셨죠? 그 영상을 네. 네, 봤습니다. 그리고 그 대금도 그 최순실 씨가 지급했다 이런 걸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의 증언 그 최순실 씨가 피청구인의 의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의 증언과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글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그 증인이 관저에 주로 머무셨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윤전추 증인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 중간에 그 관저에 인테리어 공사를 좀 했다라는 얘기를 증언을 했던 것 같거든요. 내부에. 인테리어 공사. 예, 예. 뭐 공사를 약간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뭐 공사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내부 공사를 좀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거를 누가 하는지는 잘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공사든지 한 적은 있습니까? 보통 공사라고 하면 일을 크게 무슨 장비를 아니, 불러서 작은 이렇게 공사라다 하더라도요. 뭐 글쎄요, 그냥 뭐 카펫을 뭐 교체한다거나 이 정도는 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전추 증인께서 증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고 한 거 보니까 작은 공사는 좀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증인은 기억이 없습니까? 네, 안에 그 대통령께서 계시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증인은 그 한상원 조리장이 인터뷰하신 영상도 보셨겠죠? 네, 봤습니다. 네. 보면은 그 이제 최순실 씨가 주말에 이 관저로 와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주방에서 좀 시끄럽거나 할 때는 증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회의 중이라는 팻말을 이렇게 붙이고 갔다는데 그런 적 있습니까?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사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회의 중이라는 팻말을 그거를 말한 적은 있습니다. 그거는 꼭 특정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상황에서도 다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한 조리장이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시간이 저녁이었는데요. 저녁에 그렇게 회의 중이라는 말씀을 하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회의 중이라는 팻말은 그 안쪽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방과 대통령께서 계시는 그 장소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장소가 가까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거기 안에서 좀 말을 좀 크게 하거나 시끄럽게 하면 밖에 다 들립니다. 그래서 편의상 회의 중이라는 팻말을 쓴 거지 꼭 회의다라고 해서 그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방에 있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내실로 오기도 합니까? 내실로 온 적도 있습니다. 그 조리장의 인터뷰 영상에 의하면은
그 자기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가지고 아까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물어본 이유가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화장실을 가기 위해 가지고 내실로 들어가다가 최순실 씨랑 눈이 마주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뒤에 내실 문을 폐쇄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럼 내용. 내실 문이 폐쇄된 적 되긴 했습니까? 그 뒤에? 그거는 객관적으로 뭐 있다 네. 없다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내실문을 어떤 걸 지금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그러니까 화장실하고 내실하고 통하는 문이겠죠. 폐쇄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증인이 이제 정호성 씨와도 문자를 많이 주고받았죠. 이제 증인 그 같이 근무하니까요. 네. 2013년도에 증인이 정호성 씨한테 보낸 문자에 보면은 그 최 선생님 들어가십니다 이런 문자가 있는데 증인이 아는 아까 증인이 그 증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 중에 선생님은 최순실 씨를 얘기한다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증인이 거기서 그렇게 최 선생님이라고 한 그 최 선생님은 그 최순실 씨 이외에 증인이 또 이런 청와대 관련 업무로 뭐 그렇게 정호성한테 문자를 할 최 선생님이 계십니까? 뭐 정확하게 그 문자 내용이 제가 정확하게 앞뒤에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그 뭐 문자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최 선생님은 맞다는 그 최순실 씨는 맞다는 얘기네요. 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증인이 얘기한 것처럼 최 선생님이 들어가십니다 한다는 것은 증인이 그 최순실 씨랑 같이 청와대로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차를 타고. 그러면 아까 지금 대리인들의 신문에 대해서 증인이 최순실 씨를 청와대로 이렇게 데리고 태워간 적은 없다라는 증언과 지금 모순되지 않습니까? 제가 없다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린 적이 그럼 태워간 없는데 적은 있네요. 없다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그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까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질문하실 때 증인이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로 태워간 적이 없다라고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태워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증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닙니다 얘기를 하십시오. 그 청와대로 출입을 했느냐 안 했냐에 대해 물으신다면 제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그럼 최 선생님 들어가십니다 문자를 보낸 건 아까 있다고 하셨죠? 네, 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그거는 네, 그게 그런 걸로 2달 알고 있습니다. 동안 매주 주말에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그걸 지금 제가 기억은 잘 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나와 있으면 그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증인 사실대로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오히려 억울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최순실 씨가 뭐 너무 억울한 게 많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뭐 이런 취지로 말을 했던 검찰 조사에서 얘기를 했던 법정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을 얘기해야지 억울함도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데 청와대 주리장으로 근무하던 한상욱 씨 잘 알고 계시죠? 잘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제 알고는 있는 거죠. 네,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청구인 측 그 변호인께서 신문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분 언론 인터뷰 등에 보면은 최순실 씨가 일주일에 한 번가량 청와대 관저를 방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 청와대 출입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여러 재판관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증언을 이렇게 거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일은 사실은 한상욱 씨가 증인으로 나오면 또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다시 한번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미 재판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증인의 여러 가지 김희종 행정관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통화 내역 같은 걸 보면은 최순실 씨가 2013년 4월에서 7월까지
적어도 13회 정도는 방문한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그 문자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문자를 보내는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본인이 최순실 씨를 그 본인과 같이 탑승을 하든지 또는 그게 아니면은 적어도 그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답변은 못 하시겠다. 이 취지이십니까? 네, 출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네, 그러면 여하튼 한상훈 씨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순실 방문 시에 증인이 안내를 하였고 관저에는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세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죄송합니다.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그러니까 앞쪽에, 증인이 안내를 하고 최순실을 제가 안내를 하고 예, 네. 그리고 그 청와대 관저에는 방금 얘기했던 3명의 비서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런 그 언론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한상훈 씨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제가 안내를 하고 뭐 이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때 그 여하튼 또 3명의 비서관이 관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런 것도 모르신다. 그 비서관들이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 시점인지 그게 언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또 그 한상훈 씨 언론 인터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청와대 관저에서 이 시간이 되면 아마 식사를 같이 했다. 최순실 씨도. 그런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영선 씨가 두 번째로 하고 그 이유는 이제 다시 또 나중에 그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끝나면은 이영선 씨가 안내를 위해서 먼저 식사를 한 거다. 이건 뭐 우리가 통상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최순실 씨, 그 다음에 정호성, 이재만, 또 안봉근 이 세 분이 또 순서로 이렇게 식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실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식사는 들어가다가 아까 그 최순실 씨가 청와대 들어온 거를 말씀 못 하시겠다. 관저 내에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럼 식사 내용이나 이런 것도 전혀 말씀 못 드리고 그런 다만 그 한상훈 조리장이 왜 그런 소리를 어떤 근거로 했는지 저는 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순실과 그 한상훈 씨 얘기에 의하면은 그 최순실과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등 4사람이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모르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장소에 대해서 그거를 하나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피청구인은 그 식사를 아까 그 피청구인이 전용으로 하는 식당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관저 내실에서 하는 겁니까?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네. 그리고 비서관들은 어디서 식사를 합니까? 비서관들이 따로 뭐 식사를 하는 곳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직원들이 따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식당이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장소가 그 관저 내에 몇 군데가 있죠? 뭐 그거를 꼭 식사할 수 있는 장소로 물어보신다면 그러니까 관저 내에 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월 16일 날 일을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 이현전추 비서가 와가지고 하는 행정관이 와서 그날 자기가 미용사를 데리고 왔다가 데려다 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까? 그날.
뭐 그런 걸 알고 있고, 네, 알고 있는데 제가 근데 그거를 이제 본 적은 없습니다. 평소에는 그 미용사를 누가 데려다 주고 누가 데리고 오고 누가 데려다 줍니까? 그건 따로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 우리 정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뭐 정인 담당 그거는 업무는 아닙니다. 정인 업무는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정인이 이야기했듯이 그때 이제 중대본부에 갈 때 정인이 수행을 안 했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정인은 그때 이제 윤전추 정인이 이야기가 원래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닌데 미용사를 데려다 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할 수 없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정인은 그날 그 공간에 같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미용사를 윤전추 대신에 데려오고 데려줄 수도 있었고 또 수행도 안 하고 그러는데 정인은 그러면 그날 무슨 일을 했습니까 공간에서? 그 전까지 제가 그 수행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수행을 준비를 했었고요. 얼마 시점에서 이제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저는 다른 업무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 윤전추 일도 안 도와주고 수행도 안 하고 그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정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네. 예, 여러 재판관님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한두 가지만 여쭤보죠. 역시 4월 16일 그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피청구인이 이렇게 관저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본관에 출근하실 때는 출근하기 전에 이제 미용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겠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미용사들이 몇 시쯤 들어옵니까? 뭐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네, 자, 차이가- 출근하기 전에 오셔서 네. 와서 미용을 하겠죠, 그죠? 물에다 담고. 그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미용사들을 태워오는 일은 그 윤전주 행정관이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직원이 하는가요? 네, 저희의 주된 일은 아니고 만약에 일손이 부족하면 저희가 할 때도 있지만 그걸 하는 다른 직원이 있습니다. 다른 직원이 있고요. 네. 그러면 4월 16일은 지난번에 윤전주 정인이 와서 이야기하기는 그 윤전주 행정관은 오후에 이제 미용사를 그 데려와서 한 20분간 머리를 손질을 하고 또 태워줬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오전에는 온 적이 없습니까? 오전에. 예. 오전에 미용사가 한 번도 온 적은 없냐 말이죠. 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기는 본 적이 없고. 네. 보통 그러면 관제에서 근무하실 때는 오전에는 직접 피청군이 직접 머리 손질하시는 거인가요? 뭐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거를 직접 하시는 걸 본 적은 없으나 그냥 통상적으로 알기에는 직접 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네, 잘 모르시는고요. 네. 정인의 업무가 이제 피청군이 수행 업무하고 비공식 업무를 주로 하신다 그랬는데 수행 업무를 그러면 그날 4월 16일 날 정인은 이제 중대본 갈 때 수행을 안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다른 업무가 있어서 그거를 챙기느라고 그때 수행을 안 했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예, 됐습니다. 혹시 양측, 서추연, 서추연에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증인이 수행 업무하고 가장 근접 경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피청구인에.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측근 수행이기 때문에 업무를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소지하는 곳에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고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피청구인께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 때를 제외하고는 수행 업무라는 것이 항상 지근거리에서 대기하고 보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수행 업무가 있을 때는 제가 뭐 근처에 대기를 하고요. 그게 없을 때는 통상 본관 사무실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본관 집무실에 근무할 때는 본관 대기실에서 근무하고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할 때도 본관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날만 세월호 사건이 터지는 날만 TV를 보고 궁금해서 알아서 올라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관저로? 궁금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그 대통령을 수행하는 비서로서, 수행비서로서 수행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라고 제가 선제적으로 판단을 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선제적 판단해서 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상실에서 최순실을 만난 거는 수십 번 된다. 그렇게 증언하셨죠.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꼭 의상실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의상실, 무의상실 근처 이걸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 외부에서 본 것이 한 수십 번 된다. 네. 그다음에 청와대 내에서 본 거는 몇 번입니까? 그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경호관으로서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호관으로서 비밀 준수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예컨대 대통령이 강남에 무슨 행사장에 갔다 돌아올 때 돌아오는 동선 어느 길을 통해서 오거나 그 다음에 뭐 차량이 몇 대가 붙어서 오거나 또 그 차량이 교대로 뭐 앞에 어느 차가 갔다 뒤로 왔다가 이런 것이 그게 경호관으로서의 비밀이고 대통령의 신변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기서 거부해도 돼요.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호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시설이 뭔지 무슨 뭐 예컨대 뭐 도청 차단기를 갖고 다닌다든가 뭐 이런 거는 거부해도 되지만은 그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고 하는 것 자체는. 본 적 있죠? 수십 번 봤죠?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 직무에 관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는 시켜서 하는 제 직무에 관한 비밀이라서 제가 말씀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이 본 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본 것이 아니라. 저희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그 직무가 전부 비밀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왜 의상실에 가서 만나고 또 의상 대금 지급하고 이런 부분은 그것도 지금 증인의 논리라면 그것도 직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TV에서 노출되거나 알려진 거는 다 확인해 주면서 나머지 부분은 전부 직무라는 이유로 지금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거는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의원님 제가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저는 출입에 관련돼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용사든 출입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용사는 정식 등록되어 있는 직원입니다. 등록된 직원이 누구 출입하는 건 다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등록된 공무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경호관은 경호관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그리고 재판관님들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건 증언 거부 사유가 안 된다 그러면은 공무원으로서 공복이라면은 또 대통령의 피청구인 억울함을 풀어줄 그런 생각이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피청구인이 최순실과 관저에서 여러 번 만난 것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되거나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부분을 공익을 위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증언을 안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변호사들이 좀 간단하게 추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주 줄여서. 네네, 줄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그 경호실에서 그 직무상 비밀 개념을 얘기하시는데 그 경호실의 직무 개념을 보면 생명 재산 보호, 위해 방지, 경계, 순찰, 안전 활동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그 최순실 씨를 그 데리고 왔느냐 안 왔느냐라는 것이 이 직무에 직접 해당되는 것
비밀이라고 보이진 않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법률 조항에 안 맞는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의상실에 옷 찾으러 가는 것이 경호 업무입니까? 경호 업무라고 생각하세요? 그 안전과 관련될 수도 있는 업무입니다. 의상실에 옷을 찾아가는 게 안전과 관련이 될 수 있다. 이런 관련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속실에서 경호실로 갈 때 몇 급이었습니까? 몇 급 공무원이었습니까? 부속실에 근무할 때. 부속실에서는 4급이었습니다. 근데 경호실에서는 5급이었습니다. 그러면 경호실로 갈 때 그 경호실장의 면접이나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네, 그런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경호실장의 면접이나 경호실장의 어떤 임명 절차를 거쳐서 네. 경호실로 직원이 됐습니까?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법률 규정에 의하면은 5급 이상은 피청구인이 직접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5급 미만인 경우에만 경호실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세월호 당일에 그 안봉근 비서관이 뛰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그때 증인은 대기실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기실에서 어떻게 그 뛰어 들어오는 걸 보았다는 거죠? 뭐 구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윤전추 비서관은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대기실에 그러면 동일합니다. 동일하다는 취지입니까? 네. 네, 이상. 제가 딱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정인. 피청구인을 위한 미용사가 매일 옵니까? 아니면 매일 오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경호상 비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까? 셋 중에 하나 이야기해 보세요. 그 미용사는 저희 정식으로 청와대에 등록되어 있는 계약직 직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항이 그 일정이 있으실 때는 거의 매일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정이 있으실 때는 오는 것으로. 일정이 있을 때만 네, 그렇습니다. 매일, 네. 온다. 그리고 네. 매일 오는 것은 아니다. 네, 일정이 있으실 때만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